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제뉴스 브리핑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열흘 정도 기간 동안 있었던 국제뉴스 중에서 재밌게 봤었던 이슈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리즈 체니입니다. 이 리즈 체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지냈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죠. 현재 와이오밍주의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고 있어요. 리즈 체니 의원은 2018년에 처음으로 선거를 치렀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의원의 재선율이 90% 넘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비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말 큰 차이로 졌어요. 2018년 선거를 치렀을 때는 이 체니 의원의 득표율이 약 68% 됐었고요. 2020년에는 7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완패를 당한 건데요. 도대체 어떤 나쁜 짓을 했길래 이렇게 미운털이 꽉 박혀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공격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리즈 체니 의원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이 10명 중에서 4명은 정계의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또 다른 4명은 이번에 예비선거에서 다 미끄러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었던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물갈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두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고요.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리즈 체니가 예전에는 체니라는 성을 가진 와이오밍주의 연방하원의원에서 이제는 전국구 정치인이 됐다. 그도 그럴 게 이 체니 의원이 자기가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 같은 여지를 남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두 번째 해석은 저는 사실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키즈가 연방의회에 대거 입성할 것이다. 미국은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이 내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합니다 라고 지지 선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걸 인돌스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들이 약 24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프라이머리가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끝난 200명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승리한 사람들이 18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화당은 트럼프의 정당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제가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인 다리아 두기나가 차량 폭발 사고로 즉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긴 하면은 푸틴 대통령의 어떤 신유라시아주의의 철학적 혹은 사상적 배경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 이 알렉산드르 두긴 그리고 그의 딸인 다리아 두기나가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푸시킨이 머물렀다라고 알려져 있는 마을에서 축제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 자리에서 이 두기나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사실 두긴과 두기나는 함께 돌아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알렉산드르 두긴, 그러니까 아빠가 따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사고 차량이 두기나가 늘 몰던 차량이 아니라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두긴이 몰던 차량이다 라고 이제 지인 그리고 증인들이 증언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딸이 아니라 두긴을 노렸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누가 저질렀느냐? 사고가 나자마자 러시아에서는 이게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리가 뭐하러 모스크바까지 가서 라는 반응을 내놨다고 하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전직 러시아의 국회의원이었다가 2014년 크리미아 침공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인물 중에 포노마레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지금 반푸틴 지하단체가 있는데 이 지하단체가 저지른 소행이다.
사실 러시아 내에 그런 단체들이 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노마레프가 지명한 단체가 내셔널 리퍼블리칸 아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는 또 자기네들이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단체고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지나친 상상력이 아닐까 싶은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러시아의 FSB의 자작극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KGB부터 이런 자작극을 한 경험이 좀 많거든요. 아군을 먼저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혹은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명분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자작극을 한 적이 꽤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FSB의 동작이다라는 것이죠. 뭐 설마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다리아 두기나의 장례식이 치러졌고요. 또 여기서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자신의 딸을 러시아의 무슨 뭐 국가의 전당에 바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또 강력한 보복을 러시아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벌써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와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 미국인들을 좀 대피하라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좀 더 긴장을 하고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샤카줄루.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 미니 시리즈로 이 샤카줄루라는 미니 시리즈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안 보신 분들도 뭐 게임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은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줄루 전사. 아프리카의 남동부 지역을 뭐 정복을 하면서 굉장히 용맹을 떨쳤던 줄루 왕국이라고 있었죠. 19세기 후반기에는 심지어 영국군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줄루 왕국 아직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속해 있는 줄루 부족으로 남겨져 있죠. 50년 동안 이 줄루 부족을 다스려 왔었던 굿윌 주엘리티니 왕이 작년 3월에 코로나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셋째 부인에게 이 섭정을 맡겨요. 그런데 이분이 섭정을 시작하고 48일 만에 남편을 따라서 세상을 뜨게 돼요. 그리고 이 왕위를 자신의 첫째 아들인 미스줄루 왕자에게 물려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달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선왕인 굿윌 주엘리티니한테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왕의 형제로서 우리한테도 왕위가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지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누구 맘대로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가냐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삼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줄루 왕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총리를 지냈고 또 선왕인 굿윌 주엘리티니의 절친인 부텔레지 총리가 허수아비 왕자를 딱 왕으로 세워놓고 맘대로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스줄루 왕자는 세 번째 부인한테는 첫 번째 아들이지만 사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도 아들이 있거든요. 특히 첫 번째 부인의 첫째 아들인 시마카디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마카디 왕자가 누가 봐도 내가 장자인데 그럼 내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맞지 않냐 라면서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 시마카디 왕자는 캐틀크랄, 즉위식 전에 하는 이 행사를 자기가 미스줄루 왕자보다 일주일 먼저 치러버려요. 근데 법원에서 결국에는 미스줄루 왕자의 손을 들어줬고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도 미스줄루 왕자를 줄루족의 새로운 왕으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캐틀크랄이 무사히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이 줄루 왕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무려 740만 에이커라고 합니다. 벨기에 만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줄루족의 왕은 매년 400만 달러가 넘는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좋겠다. 그리고 줄루족의 인구가 약 1,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남아공의 전체 인구가 약 5,900만 명 정도 되니까 이 줄루족만 해도 벌써 5분의 1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시기가 있죠. 선거 때. 그렇기 때문에 줄루족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줄루족의 왕위를 누가 계승하냐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요. 그냥 제가 예전에 샤카줄루요 생각이 나서 그냥 흥미로워서 읽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국제 뉴스 이슈 있으면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